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최근에 다 읽은 책들과 구매한 책들, 그리고 현재 읽고 있는 책들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총 5권의 책을 다 읽었는데요. 천설란 작가님의 나인, 테드 창의 당신 인생의 이야기, 정세랑 작가님의 보건교사 아는 형, 윤고은 작가님의 밤의 여행자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초혁 작가님의 행성어 서점을 읽었습니다. 제가 책들을 많이 구매해놓고 쌓아둔 상태였는데 그 중에서도 천설란 작가님의 새로운 신작을 빨리 읽고 싶어서 나인을 가장 먼저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나인의 이야기의 시작은 작가님이 이전에 한적한 공원 벤치에서 목 놓아 울다가 문득 나무와 들풀이 듣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그날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해요. 저도 울고 싶을 때는 혼자 조용히 우는 스타일인데 그래도 혼자 있고 싶지만은 누군가 옆에 있기를 바라잖아요. 그래서 길가에 있는 식물이 듣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이 설정이 혼자 울고 있을 때 제 자신의 모습에서 위로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천설란 작가님의 책을 좋아하는 이유가 마음에 와닿고 그리고 내가 느껴본 감정을 적절한 비유로 설명을 잘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이 책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그런 문구 중에 묘한 틀어짐, 그리고 우연, 핑계로 쓰기는 좋지만 실상 아무것도 해결해 주지 않는 치사한 단어, 이런 뭔가 설명할 수 없는 감정들을 글로 잘 정리를 해서 표현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천설란 작가님의 책을 읽고 있으면은 나도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있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계속 읽게 됩니다. 나이는 총 3부로 이루어져 있는데 1부는 속삭이는 잎, 2부 심장을 삼킨 나무, 3부 파도가 치는 숲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죽어있던 땅에 새싹이 자라나 하나의 생명이 탄생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지만 굳건히 앞으로 나아가는 주인공의 성장을 따스히 보여주는 책입니다. 처음에는 본인이 외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주인공이 지구를 떠나 다른 행성으로 이주를 하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는 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책은 정말로 성장 소설입니다. 저는 책의 많은 등장인물들 중에서도 권도연이라는 인물이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작가님께서 뒤틀린 어른이 뒤틀린 아이를 만들고 이러한 뒤틀림이 되물림 되지 않는 세상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글을 썼다고 해요. 이 책에서 이 권도연이라는 인물이 얘기했던 내용이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이 너무 갑자기 눈물이 왈칵 하면서 마음이 안타까웠는데, 잘못 없다며, 아빠가 나 잘못 없다며, 나 잘못한 거 없는 거 맞지? 엄마도 그랬잖아. 이 문구를 읽으면서 계속 생각을 했던 게, 만약 다르게 행동을 했다면은, 자꾸 만약에라는 생각을 책을 읽으면서 계속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만약이라는 거는 상상일 뿐이고 이미 일어난 일들을 되돌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 권도연이라는 인물이 정말 마음이 가장 아팠습니다. 그리고 권도연 이외에도 주인공 나인과 그리고 미래, 현재 이 셋의 우정도 정말 멋있었습니다.
묻지 않고 기다려주는 친구, 믿어주는 친구, 힘이 되어주는 친구가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많은 힘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 책을 다 읽고 난 다음에 역시 천설란 작가님의 놀라운 상상력에 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주인공 나인과 이모가 운영하는 그 화원의 이름이 브로멜리아드라는 이름인데 좀 너무 낯선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찾아보니까는 이 브로멜리아드가 식물 이름이더라고요. 그 이미지를 보았을 때 그 식물이 연두색과 핑크색의 그런 조화로 이루어진 식물이었는데 딱 봐도 뭔가 약간 외계 행성이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뭔가 식물이었거든요. 그래서도 이런 숨은 요소들도 작가님이 이렇게 하나하나 세심하게 설정을 잡으셨구나라고 느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테드 창의 작품집인 당신 인생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제가 테드 창의 소설은 처음인데 테드 창과의 만남은 영화 컨택트, 어라이벌로 시작이 되었어요. 사실 컨택트가 원작 소설인지도 몰랐었거든요. 이 작품집은 총 8개의 중단편으로 이루어진 테드 창의 작품집이고 근데 솔직히 저는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테드 창의 글에 따라 머릿속에서 그림을 그려보았지만은 제 상상력으로는 그림이 연결이 잘 되지가 않았어요. 근데 그 책의 뒤에 보면은 창작 노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창작 노트를 읽음으로써 이 각각의 글들의 배경과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파악을 한 다음에 읽으니까는 그래도 조금 더 내용을 이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영화 컨택트의 배경이 되는 내 인생의 이야기, 그리고 지옥은 신의 부재, 그리고 외모 지상주의에 관한 소고 다큐멘터리가 가장 흥미로웠습니다. 내 인생의 이야기는 어떤 사람이 피할 수 없는 운명에 대처하는 이야기가 작품의 중심이 되어 책의 내용에서 발췌한 글을 읽어드리면은 헤타포드 비가 진정한 우위를 점하면서 일별의 순간이 올 때 나는 과거와 미래를 한꺼번에 경험한다. 나의 의식은 시간 밖에서 타다 남은 반세기 길이의 잿불이 된다. 이런 경험을 할 때 나는 세월의 전체를 동시에 지각한다. 이것은 나의 남은 생애와 너의 모든 생애를 포함하는 기간이다. 내 인생의 이야기는 아무래도 제가 그 영화를 먼저 봤기 때문에 글을 읽으면서 영화 속의 이미지들이 머릿속에 그려져가지고 읽으면서 좀 내용이 이해가 잘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영화랑 소설에 다른 그런 요소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하나하나 발견하는 재미도 있었던 것 같아요. 좀 설정을 다르게 한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책과 영화를 같이 보시면은 더 재밌게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옥은 신의 부재는 어떤 사람에게는 위로가 되는 말도 다른 사람에게는 터무니없는 헛소리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에 가깝다라는 작가의 생각이 되게 와닿았었어요. 글 중간에 보면은 사라는 그의 인생 최대의 축복이었고 그런 그녀를 앗아간 것은 신이었다. 그런데 그런 신을 지금 와서 사랑하라고? 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는 내용이 있는데 저도 닐과 같은 생각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다면은 천국이든 지옥이든 저는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신이 부재하는 지옥에서도 저는 상관없을 것 같다라고 저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편인 외모 지상주의에 관한 소고 다큐멘터리는 정말 흥미로웠어요. 저도
만약에 칼리아 그노시아가 정말로 있다면은 과연 나도 사용을 할 것인가? 솔직히 사람의 외모가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는 것을 알고 있긴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외모가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도 한 번쯤은 좀 외적인 것에서 벗어나서 살아보고 싶기도 한 것 같습니다. 테드 창의 이런 작품집을 읽고 나서 든 생각은 정말 쉽게 접할 수 없는 소재를 바탕으로 이러한 놀라운 글들을 쓴 게 정말 대단하게 느껴졌지만은 좀 많이 어려워서 읽는 게 좀 힘들었었어요. 특히 제가 이 작품집 중에서 일은 두 글자라는 단편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도저히 너무 이해가 안 가서 좀 손이 잘 안 가더라고요, 책에. 그래도 좀 그거를 넘기고 제가 재미있게 읽었던 부분들을 읽으니까는 좀 감탄을 하면서 읽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은 한번 다시 책을 읽어서 다시 테드 창의 각각의 그런 소설들의 매력을 다시 느껴보고 싶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정세랑 작가님의 보건교사 아는 영을 읽었습니다. 제가 왜 이 책을 이제서야 읽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지금에서라도 이 책을 읽게 되어서 너무 즐거웠던 것 같아요. 정말 책을 읽으면서 빵빵 터졌어요. 이 정세란 작가님이 이 이야기는 오로지 쾌감을 위해서 썼다고 해요. 그래서 이 작가님이 의도했던 쾌감을 책을 읽기 시작한 순간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 느꼈습니다. 이 보건교사 아는 형의 매력 중에 하나는 등장인물의 이름과 별명에도 있는 것 같아요. 친구들에게 아는 형이라고 놀림받는 아는 형, 그리고 너무 투명해서 가진 별명이 젤리피쉬, 그리고 서로 다른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두 명의 친구를 각각 럭키, 홀랏이라는 별명을 지어줬고요. 그리고 무당벌레 무늬를 보고 만든 레이디버그 레이디. 그래서 이 작가님의 장면 센스를 또 한 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보통 퇴마사라고 하면은 이미지가 되게 검고 어둡칙칙한데 보건교사 아는 형에서는 비비탄 총과 그리고 장난감 칼이라는 설정으로 이 퇴마사 아는 형을 되게 톡톡 튀는 그런 매력을 가지게 해주는 그런 색깔을 주어준 것 같아요. 저는 정말 그리고 보건교사 아는 형을 읽으면서 되게 많이 웃었거든요. 그 중에서도 진짜 크게 웃었던 부분이 있는데 책을 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책의 중간에 보면은 이게 좀 내용이 길어가지고 제가 요약을 못 하겠는데 제가 빵 터졌던 부분이 눈 깔아 꺼져 이 부분이 있거든요. 정말 이 부분에서 박장대소를 했어요. 그래서 한번 꼭 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보건교사 아는 형은 또 로맨스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임표가 그 아는 형에게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고백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약간 심쿵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주인공 아는 형은 눈에 보이는 것을 무시하고 편하게 살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자신의 숙명을 받아들이고 정의를 실현을 하는 캐릭터입니다. 요즘같이 삭막한 세상에 한 줄기의 빛 같은 존재라고 생각이 돼요. 정말 재미있게 읽은 책이고 또 많은 교훈과 생각을 들게 해주는 책이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읽은 책은 윤고은 작가님의 밤의 여행자들입니다. 이렇게 긴장감이 넘치는 책은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 정유정 작가님의 완전한 행복 다음으로 읽어보는 긴장감 넘치는 책인데
계속 두근두근 하면서도 결말이 궁금해서 책을 계속 읽게 되었습니다. 밤의 여행자들의 그 소재는 재난, 외딴섬, 사막, 고립, 외면, 소수, 음모, 생존, 그리고 사랑을 다루고 있습니다. 보건교사 아는형 다음으로 이 책을 읽었는데 너무 서로 다른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있어서 또 책에 독서의 즐거움을 알게 해준 또 하나의 책이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왜 소설 속 주인공인 요나는 정글을 그만두지 못했을까? 왜 그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왜 회사를 그만두지 못하는 걸까? 10년 넘게 일한 회사여서 아니면 본인의 명예 때문에 그런 요나의 욕망이 결국에는 요나를 집어삼킨 것 같아요. 계속 읽으면서 요나가 그 무의를 선택하지 않았다면은 요나야 이러면서 책을 계속 읽었었는데 윤고은 작가님의 글은 등골을 오싹하게 하는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그 이미지가 황량한 사막, 어두운 해변, 그리고 그곳에 혼자 있는 나, 그런 좀 서늘한 이미지를 글로 표현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책의 마지막 클라이막스로 치닫을 때 카메라가 정말 어지럽게 촬영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글이 적혀져 있거든요. 정말 저도 그 촬영 현장에 같이 있으면서 그 혼돈과 혼란 속에 같이 있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어, 책에서 인상적이었던 문구를 발췌를 하면은 럭이라는 인물이 주인공 요나에게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어요. 내가 당신을 떠올릴 때 내 머릿속에는 그렇게 별이 빛나고 있을 거예요. 나도 당신도. 그걸 직접 보지는 못하겠지만 분명 내 머릿속에는 그렇게 별이 반짝이고 있을 거예요. 주인공 요나와 럭이 함께한 시간은 고작 3주밖에 안 되는데 그 3주라는 시간이 요나에게는 많은 영향을 끼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궁금해요. 요나의 마지막 순간에 요나는 정말 후회가 없었는지 그 부분이 가장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악어라는 그런 비유가 나오는데 이 악어는 여기서 말하는 악어는 그 무이섬에 실제로 거주하는 원래 주민들인데 이 무이섬을 인기 있는 관광 상품으로 만들기 위해 음모를 꾸미는 그런 세력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 의해서 실제 주민이지만은 그 섬에서 뒤로 물러나게 되고 그리고 골칫거리로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을 악어라고 이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이 악어들은 하루하루를 살기 위해서 힘들게 삶을 버티는데 정말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인데 자기네 본래의 터전에서 쫓겨나게 되는 그런 불쌍한 인물들이에요. 근데 가장 무서운 부분이 그들이 그런 불합리에 순응을 하고 익숙해져 있는 부분이 좀 가장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악어 75가 죽었을 때에는 정말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제목 밤의 여행자들의 의미를 되새겨 보았을 때 제가 생각을 했을 때에는 이 밤이라는 것이 책에서 다른 그런 모든 소재를 아우른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여행자들은 요나를 포함한 이 책에 나왔던 모든 인물들을 지칭을 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김수효 작가님의 짧은 소설인 행성어 서점을 읽었습니다. 이 책도 김수효 작가님의 따끈따끈한 신작이죠. 짧은 소설로 이루어져 있어서 읽기가 정말 편했던 것 같아요. 언제나 느끼는 거지만 김수효 작가님의 상상력은 항상 신선하고 놀라운 것 같아요. 이 작가님이 좋아하는 환상적인 시공간을 여행하고 외계 행성을 탐사하는 이야기가 이 책에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선인장 끌어안기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이 책에 보면은 고통을 주지 않는 것이 사랑일까? 아니면 고통을 견디는 것이 사랑일까? 이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게 되더라고요. 이 선인장을 바라보는 시선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보통 선인장 하면은 뾰족뾰족하고 그런 가시가 떠오르지만은 이 주인공 파이라와 소용에게는 자신들의 모습을 빗대어서 서로에게 의지가 되는 존재였던 거고, 그리고 서로에게 닿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서로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던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좀 한 번도 그런 외계인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김치호 작가님도 그렇고 천설란 작가님도 그렇고 외계인에 정말 진심이에요.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인 행성어 서점이 이 책의 모든 짧은 소설들을 다 포함시키는 것 같더라고요. 이 외계어가 아닌 행성어라는 말 자체도 더 많은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좋아했던 소설 중에는 포착되지 않는 풍경이라는 짧은 소설도 되게 좋았는데, 거기서 보면은 리키는 가만히 그 소리를 들으며 포착할 수 없는 순간을, 언젠가는 결국 사라지고 말 순간을 지켜보았다. 이 문구를 읽으면서 가끔은 우리도 사진을 찍는 것보다는 그 순간을 즐기는 여유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구의 다른 거주자들도 읽으면서 정말로 정말 평범한 미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좀 많잖아요, 세상에.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정말 외계인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늪지의 소년, 오염구역, 가장자리 너머는 좀 내용이 연결이 돼요. 외계인이 아니라 외계 식물이 지구에 침투되어서 지구로 오염시킨다는 것이 기본 설정인데, 이 설정은 지구 끝의 온실처럼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김초육 작가님은 글을 통해 독자들을 우주여행을 시켜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읽는 동안에 저는 정말로 다양한 행성을 여행을 하고 온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책들을 여러 권 샀는데 그 책들을 하나씩 짧게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5권을 샀습니다. 먼저 제가 보건교사 아는형을 읽고 나서 정세랑 작가님의 다른 소설도 궁금해서 이 책을 구매를 했습니다. 시선으로부터는 항상 베스트셀러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장바구니 안에도 들어있었던 책이었는데, 또 보건교사 아는형을 읽고 나서 바로 궁금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제가 아직 책을 읽어보지는 않았지만은 대충 줄거리를 들었을 때 보건교사 아는형과는 좀 다른 분위기의 책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기대가 됩니다. 다음으로는 박솔매 작가님의 인터내셔널의 밤입니다. 이 책은 제가 즐겨보는 믿음사 TV를 통해서 추천을 받은 책인데,
제가 박솔매 작가님의 책을 한 번도 읽어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입문용으로 좀 되게 책이 얇잖아요. 그래서 좀 가볍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책을 구매를 같이 해봤습니다. 책이 정말 얇고 다른 책들에 비해서 사이즈가 작아요. 그래서 좀 휴대하면서 읽기가 편할 것 같아요. 안에 글씨들도 좀 크기가 좀 큰 편이네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최은영 작가님의 밝은 밤. 이 책은 제29회 대산문학상을 수상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어디서 보다가 올해 독자들이 가장 많이 읽은 책들 중에 아마 3위 안에 들었던 것 같아요, 이 책이. 그래서 나도 그럼 읽어봐야겠다 해가지고 같이 구매를 했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다음으로는 박상영 작가님의 신작인 1차원이 되고 싶어입니다. 제가 박상영 작가님을 책보다는 먼저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나 뵀었는데, 제가 그 일요일 날에 하는 방구석 1열이라는 프로그램을 되게 즐겨 보거든요. 그 프로그램에서 이 박상현 작가님이 아마 한 3번 이상은 게스트로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박상현 작가님이 말도 되게 잘하시고, 그리고 되게 그런 생각도 깊으신 것을 보고 한번 이 박상현 작가님의 소설이 되게 궁금했는데, 이번에 신작이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또 되게 평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1차원이 되고 싶어 이 책을 구매를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제가 이거를 구매를 해버렸습니다. 듄 1권을 구매를 했습니다. 진짜 살까 말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제가 책을 사는 행위를 좋아해요. 아직까지는 책을 읽는 것보다는 책을 이렇게 사는 그렇게 소비하는 그런 행위를 조금 더 좋아하고, 또 이렇게 책꽂이에 새로운 책들이 쌓여져 가는 거를 좋아하는데, 그래도 제가 책을 사면은 그 책을 시간이 아무리 오래 걸려도 다 완독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이게 또 저도 그 산 책을 안 읽으면은 계속 뭔가 찝찝해가지고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께를 보세요, 여러분. 좀 책을 다 읽을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영화를 너무 재밌게 봐서 제가 영화관에서도 한번 보고 듄을, 그리고 집에서도 이거를 다운받아서 한 두세 번은 본 것 같아요. 근데 보면 볼수록 영화가 재미있고, 그리고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 영화에서 다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궁금해서 책을 한번 읽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제가 먼저 서점에 직접 가서 이 책의 두께를 확인을 했었는데, 너무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두꺼운 책을. 그리고 되게 빡빡해요. 내가 과연 이 책을 다 읽을 수 있을까? 계속 고민을 하다가, 내용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결국에는 구매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아마 이게 듄이 총 6권으로 되어 있는데, 전집으로 사면은 좀 할인이 많이 되었었던 것 같았는데, 전집을 살까 말까 하다가 진짜 이런 두께의 6권의 책을 내가 과연 다 읽을 것인가, 약간 좀 제 스스로에 좀 의문이 생기면서 일단 한 권만 구매를 해서 이 책을 읽어보자 이런 생각으로 1권만 먼저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책 디자인이 너무 사고 싶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한번 이 책을 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좀 근데 기대가 되기는 해요.
그 영화를 보면서도 좀 약간 설명이 짧게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 부분들을 책을 통해서 한번 그런 질문들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책들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세 권의 책을 읽고 있어요. 이 패스트는 좀 읽은 지 되었는데, 좀 제가 읽다가, 이 책도 한번 두께가 이렇게 두꺼울 줄 몰랐어요. 저도 이 패스트가 좀 작년부터 되게 화제가 되었던 책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좀 한번 읽어보자 이런 생각으로 구매를 했는데 생각보다 책이 두꺼워가지고 당황을 했는데 좀 재밌게 읽다가 이게 총 5부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근데 2부에서 좀 막혔었어요. 책을 읽다가 좀 속도가 안 나다가 그래도 한번 이 책을 완독을 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최근에 다시 이렇게 읽기 시작했는데 지금 3부를 넘어서 4부를 읽고 있습니다. 또 오랜만에 읽으니까는 또 새롭게 와닿으면서 또 지금 코로나 상황이랑 그리고 이 책에서의 4부랑 되게 상황이 비슷하다고 느껴져서 되게 흥미롭게 읽고 있습니다. 빨리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다른 세계문학 전집을 읽어보고 싶은 마음도 있어가지고 이 책을 빠르게 완독을 꼭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읽고 있는 것은 소크라테스 익스프레스. 이 책은 얼마 전에 읽기 시작을 했는데 제가 좀 독서의 재미를 느낀 게 올해부터 책을 읽는 재미를 알게 되었고 그리고 제가 주로 읽는 게 소설이어서 좀 다양한 범위로 좀 책을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구매를 해봤어요. 되게 철학서임에도 불구하고 좀 다가가기 쉽게 이야기가 설명이 되어 있다고 얘기를 들어서 읽기를 시작을 했는데 좀 되게 좀 답답하거나 어렵지 않고 공감을 할 수 있는 내용으로 그런 철학들이 잘 설명이 되어 있는 책인 것 같습니다. 되게 재밌게 잘 읽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제가 영어 원서 책도 지금 하나 읽고 있는데 이 책도 좀 이 책도 추천을 받은 책이에요. 제가 영어 원서를 읽어보려고 항상 도전을 했다가 실패를 했는데 지금 이 책은 거의 다 읽어가고 있거든요. 이게 아마 청소년 소설이고 그리고 이 작가분이 아마 재미교포 3세여가지고 이 책의 주인공들과 그리고 또 한국인의 정서가 좀 책에 이렇게 스며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흥미롭게 지금 책을 읽고 있는 와중입니다. 지금은 좀 이렇게 너무 하나하나 단어를 찾아가면서 읽지는 않고 그냥 편하게 읽고 있는 상태예요. 좀 그렇게 읽어도 되게 무리가 없는 책이어가지고 더 재밌게 책을 읽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다 읽고 나면 한번 오디오북으로도 읽어보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이상으로 제가 다 읽은 책과 그리고 새로 구매한 책들 그리고 현재 읽고 있는 책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이렇게 하니까는 책이 정말 많네요. 뿌듯해. 빨리 새로 구매한 책들도 읽어보고 또 읽고 있는 책들도 다 완독을 해서 다시 이렇게 소개하는 영상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